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2021년 10월 오늘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 촬영하는 주제는 제가 지금 사는 대구 있죠. 대구 관련돼가지고 좀 영상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 생각, 대구 뭐 아파트, 부동산, 집값 전망하고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저는 어떤 포지션으로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덧붙여가지고 제가 오늘 제 생각을 그냥 한번 중구난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구가 뭐 미분양이 좀 늘어난다, 옛날보다 좀 늘었다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나오고, 신규로 이제 막 분양하는 청약 결과 같은 것도 보면 미분양도 나오고,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완판되는 세대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줍줍도 있고 남아있는 이런 미계약분이 있는 세대도 각 지역별로 대구별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지인 통해 가지고 이제 각 입지별로 각 구별로 이제 입주 물량이라고 그러죠. 다 지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전에 2015년, 2016년도와 비슷하게 뭐 조금씩 이제 데이터마다 다릅니다만은 대구에 평균적으로 뭐 1.2만, 1.3만 또 1.4만까지 보는 그런 수요가 있더라고요. 관련돼서 매년 그 정도 신규 수요는 필요하다, 입주 물량이요. 관련돼가지고 2만 호가 넘게 이제 입주를 하는 뭐 내년, 내후년에 조금 하락이라든지 조정 장기 있을 수 있다. 근데 핵심지 있잖아요. 핵심지 우리가 얘기하는 각 구별로 대장 동네 하락률이 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예전에 2010년도에 그 전에는 대구의 미분양이 뭐 2만 원, 3만 원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프를 제가 띄울 건데, 그 뒤로 계속적으로 대구가 지방 대세 상승기였을 때 2010년도, 11년도부터 해서 올랐죠. 계속 15년도까지 계속 오르다가 15년 가을부터 16년도까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입주 물량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전에 근데 미분양 수치랑 지금 현재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어가는 수치랑 봤을 때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겠죠. 앞으로 입주를 했을 때 과연 이 신축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당 동네에는 전세가, 신축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많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구축의 전세가는 분명히 조정된다. 시간이 지나면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 2022년, 2023년도에는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을 제가 말씀에 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답을 이제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그때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기회다. 그리고 다주택자죠. 저 같은 사람들은 버텨야 된다. 버텨야지만 더 큰 부자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자라든지 매수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들은 좀 힘들 것 같고, 물량이 많을 때, 남들이 모두 다 회의적일 때, 지역 주민들조차도 지금도 대구에서 다 그렇죠. 미분양이 쌓이고 지금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때가 저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찬스라고 봅니다. 최저점은 아닐지라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축 중심으로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저 또한 2022년도 지나서 내년에 23년도쯤에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동네, 그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는 이유가 하락기에,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까 말씀드린 15년, 16년도 침체기고 조정장일 때, 이때 오히려 전세 매매 갭이 줄어드는 것을 제가 예전에 동영상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더욱더 조로의 찬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들어가서 당장 살지는 않을지언정 무주택자에서 난 나중에 저 집에 들어가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집들을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내 집 매매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것일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분들은 지금이 아니고 그때 가서 조금 더 조정이 온다는 예측으로 그때 가가지고 전세 매매 갭이 줄어드는 단지를 유심히 보셨다가 들어가시는 거 좋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당연히 이 시간의 힘을 먹고 자라면서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겪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닌가. 또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 통화량이 또 뻥쳐나게 많아지고, 핵심지의 이제 역세권 아파트들은 조금은 조정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통화량 팽창,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있는 시점에서 단기간에 많이 조정된다거나, 예전에 미분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단기간에 조정되는 일이 특히 핵심지로 갈수록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수성구 범호동에 대장 아파트가 33평 기준으로 지금 대장 아파트 15억, 17억을 찍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와, 저 어이가 없다, 저 미친 가격이야.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인 거죠. 자, 부자들 중에서 왜 이런 거래도 없는 시장에서 굳이 대출도 나오지 않는 이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또 수성구 같은 경우는 또 투기 그런 지역이죠. 대출도 하나도 안 나오는 고가주택을 신고가를 찍으면서까지 왜 현금을 주고 부자들이 왜 살까? 물론 현금 부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히 대도시, 광역시 핵심 입지에 있는 대장 동네 신축 아파트들은 그것 자체로 장기 보유를 계속적으로 하면 더 자산적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지 않는가.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올해부터 22, 23년도로 이제 물량이 조금 많아지죠. 당분간은 조금 더 쉬어갈 것이다.
많이 올랐잖아요. 대구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건데, 이것을 쭉 올라가다가 약간 이렇게 조정받은 것을 가지고 뭐 폭락한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더 좀 과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엄청나게 많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이미 이제,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팔 조건은, 아까 팔기 힘들다 그랬죠. 다주택자들이 세금도 엄청나게 막 뭐 양도소득세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팔기 힘들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팔 수 있는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라든지 이 부동산보다 더 큰 수익이 기대되는 곳을 내가 찾았다. 그 단 하나의 이유죠. 양도세 내고 복비 내고 내 시간 투자하고 뭐 열정 투자 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알아봤죠. 모든 걸 계산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가 요거 팔고 졸로 가는 것이 더 큰 이득일까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득이 크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한다거나 그것도 힘들 것이고, 또 파는 것 자체도 매도도 힘들 것이다. 보유세를 내면서 버틸 것이다 라는 제 혼자만의 추측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할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조정 대상 지역에 또 양도세 중과가 되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아마 계속적으로 보합세, 전세, 뭐 매매 시장 다 합쳐가지고 보합세 될 것 같고, 지금처럼 근데 계속적으로 이런 보합세가 뭐 몇 달, 뭐 몇 기간에 계속적으로 충분히 장기적으로 간다면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큰 조정 없이 이렇게 좀 기다리고 버티는 사람만이 2024년, 2025년도 더 가서 그 후에는 입주 물량이 좀 내려갈 수 있죠. 이런 인플레이션, 점점 팽창되는 통화량,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해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저는 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 보유할 아파트만 매수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샀다 팔았다 자주 하는 것을 통해서 절대로 큰 부자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 무주택에서 1주택 내 집 마련은 당연한 것이고, 2주택은 선택이고 3주택 이상으로 가는 것은 관문이죠. 큰 부자로 갈 수 있는 관문. 자, 무주택이신 분들이 내 전세금을 거기서 그냥 2년 뒤에 난 그대로 받는 돈인데, 4년 뒤에 그대로 받는 돈인데 라고 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죠.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이런 시대에는 현금 가치가 점점 하락해지는 겁니다. 점점 가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만이 답은 아니다. 대신에 확실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무주택자이신 분들 중에 내 집 마련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이런 금액적인, 확실한 시기적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나는 5년 안에 대구의 무슨 동네, 또는 이 영상 보시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지역에 이 아파트들 중에서 나는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까지 조정이 되면 난 무조건 사겠다. 5년 안, 그 다음에 매덕, 정확한 아파트 금액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지만 내가 하루하루 잘 그것을 통해서, 목표를 통해서 난 달려갈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부자가 되기는. 왜냐면 세금 내가 한 푼도 안 내겠어. 1가구, 뭐 1세대 2주택을 해가지고 내가 비과세를 받아가지고 또 갈아타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세금은 피할 길이 없다. 그대로 내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지만 즐길 수 없죠. 세금 때문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절세를 하시고, 나는 꾸준하게 주택을 늘려나갈 것이다. 자산 규모를 크게 할 것이다. 대신에 보유세 낼 것이다. 합법적으로요. 이렇게 하신 분들 있죠. 종부세 합산이 9억까지는 이렇게 비과세 되고, 합산 배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럼 난 9억까지만 내 자산을 크게 키울 거냐? 이런 퀘스천을 스스로 던져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않는가? 한계를 스스로 내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더 크게 될 수 있는데, 세금 무서워가지고 더 크게 부자 되기 싫어? 이것이 맞나? 저도 예전에 한때 이랬었는데, 그것을 버렸죠. 그 생각을 버리고 계속적으로 늘어가다 보니까 보유세라든지 세금을 많이 내겠지만 그 이상의 자산이 형성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마인드를 그렇게 바꿔야 된다. 이 정도 그릇이 내 부자의 그릇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계속적으로 자산을 계속적으로 사모으는 것만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부자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대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저라면 현재 다주택자 포지션에서 저는 이렇게 할 것이고, 무주택자분들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꼭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당부를 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